안녕하세요. 반반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7가지 이슈,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시선으로 본 보도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치권의 충돌부터 사회 현안, 경제 이슈까지 다양했는데요. 언론마다 강조한 포인트가 어떻게 달랐는지 짧게 정리해 한눈에 비교해봅니다. 지금부터 한 주 핵심 7가지 이슈 비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김기현 클러치백 해명, 어떤 지점에 무게를 두는지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된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의 선물로 드러났습니다. MBN은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뒤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예의상 선물한 것이라고 밝힌 입장문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탁할 이유도 대가성도 전혀 없다며 배우자끼리의 사적 인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자신들의 논란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디올 제품들 속에서 김기현 부인의 손편지와 클러치백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선물 전달 시점과 청탁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김기현의 해명 중심, 경향신문은 특검의 수사 배경과 증거 확보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째, 윤석열 영치금 6.5억 논란, 수치와 관리 체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100여일 동안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금 횟수는 180차례 이상, 출금액은 6억 5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MBN은 영치금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같은 금액과 기간을 전하면서 영치금 제도가 기부금과 달리 상한선과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세, 사각지대 문제와 제도 개선 법안 논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수치 중심의 사실 전달, 오마이뉴스는 제도적 문제와 정치적 파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셋째,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법적 책임 제기와 상징적 장면 요구가 갈립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가 수천억 손해를 김만배에게 넘겼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들을 지목해 이들의 개인 재산을 동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법치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그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항소 포기 직후 법무부 간부들이 치맥 파티를 했다면 그것은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관련 CCTV 공개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권이 김만배 일당을 재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한겨레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주장, 경향신문은 치맥 회동 논란과 상징적 비판 표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넷째, 11.5 대책 통계 누락 공방, 행정 절차 정리와 정치적 책임 추궁의 초점 차이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11.5 부동산 대책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며 패소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한 점을 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가 통계를 이미 확보하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효과를 과시하려 통계를 숨겼다고 주장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회 발언을 명백한 위증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행정 절차와 장관 발언 중심, 한겨레는 정치적 책임과 고발 예고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섯째,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절차 디테일과 핵심 사실 압축에 온도차를 봅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MBN은 12일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특검팀이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달 2차례 불발됐던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계엄을 지지한다,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MBN은 체포 시한과 법적 근거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사건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3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MBN은 체포 경위와 혐의 구체화, 오마이뉴스는 사실 전달 중심의 간결 보도였습니다. 6째, 나경원 호명 해프닝 처리와 정책 공방 맥락 중 어디를 핵심으로 보느냐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질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불러 웃음을 참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송미령 장관이 송미령입니다 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웃음을 참으며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같은 장면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둘러싼 공방의 연장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이 내란 몰이라는 지적에 반박하자 나 의원이 국무회의 안건도 못 받느냐며 강하게 질책했고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게 헌법 존중이냐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정리하면 동아일보는 해프닝 중심 보도, 한겨레는 정책 논쟁과 발언 맥락 중심 보도였습니다. 마지막 핵잠 국내 건조 방침 확인과 핵무장선 극기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건조를 전제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술 협력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핵잠을 미국에서 짓는다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같은 발언을 전하면서도 이 논의를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강화와 연결짓는 것은 강하게 배척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산업적 목적일 뿐이라며 핵무장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면 연합뉴스는 건조 장소와 정상 간 대화 중심, 오마이뉴스는 핵무장론 차단 메시지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7가지 이슈 잘 보셨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보도가 더 설득력 있었는지 여러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비교하는 반반 뉴스, 다음 주에도 새로운 7가지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